친구들은 하나둘씩 불운에 빠져들었죠. 그 소리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온 휘파람은 과거를 불러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첫 수련회 밤은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야은 이불을 흔들자 아이들 사이에 속삭임이 오갔죠. 서연은 괜스레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선생님들마저 잠든 고요 속에서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얘들아, 지금이야. 기다리던 시간, 그러자 지혜와 수빈이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며 웃음을 감추려 했죠. 그 순간만큼은 무서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어요. 서연은 불안하면서도 어쩐지 들떠 있었죠. 어둠은 점점 더 두꺼워지고 아이들의 숨소리만 남은 공간은 기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어요. 민수가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방 안은 숨막힐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아이들은 동그랗게 둘러앉았고 그 원 안에 서연이 자리를 잡았죠. 이제 시작한다. 그림자 부름 의식 민수의 말에 모두가 잠시 긴장했어요. 지혜는 손끝을 맞잡으며 가볍게 떨었고 수빈은 괜히 웃음을 흘리며 불안감을 감추려 했어요. 서연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린 채 낮게 을조리는 주문을 따라했죠. 그림자여, 춤추며 와 주겠니. 반복되는 노래는 점점 낯설게 울려 퍼졌어요. 정적 속에서 작은 바람결조차 귀신의 숨소리처럼 들렸고 모두의 시선은 서연의 손으로 모여들었죠. 하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어요. 서연의 손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분위기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죠. 수빈은 한숨을 쉬며 번제까지 불러야 하냐는 듯 투덜거렸고 지혜도 고개를 갸웃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괴담회는 실패로 끝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다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평소엔 늘 존재감 없던 아이였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빛이 서려 있었어요. 내가 대신 해볼까? 어둠 속에서 다현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순간 서연은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죠. 아이들 모두 그 낯선 기운에 이끌리듯 다현을 바라보았어요. 다현이 원가운데로 나섰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뒤에만 숨어있던 다현이었기에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죠. 서연은 무심코 다현의 얼굴을 살폈는데 달빛이 희미하게 비친 그 표정은 낯설게 보였어요. 마치 다른 기운이 스며든 듯 눈빛에 작은 불꽃이 있는 것 같았죠. 아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긴장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에 휩싸였어요. 어쩐지 다현이 정말 무언가를 불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기대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현은 숨을 고르듯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낮은 호흡에 맞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죠. 막지 않고 어딘가 갈라진 소리였지만 그 메마른 울림은 금세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속삭임을 멈추고 다현의 휘파람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소리는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었고 점점 더 공간이 좁아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어요. 서연은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고 불길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휘파람이 이어진 뒤 다현은 낮게 노래를 잇기 시작했어요. 그림자여, 춤추며 와 주겠니. 아이들은 흡사 최면에 걸린 듯 서툴게 따라 부르며 둥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복되는 노래는 방 안의 어둠을 한층 짙게 했고 창문 틈에 바람마저 멎은 듯 고요해졌어요. 순간 서연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니면 다현의 휘파람에 이끌린 그림자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서연의 시야에 작은 변화가 들어왔어요.
다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손바닥이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숨을 삼킨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움직임에 꽂혔죠. 지혜는 눈을 크게 뜨며 수빈의 팔을 붙잡았고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압축되듯 무거워졌고 아이들은 호흡조차 억눌린 듯 느껴졌어요. 서연은 손등에 소름이 돋는 걸 참을 수 없었죠. 다현이 눈을 번쩍 뜨자 그 안에는 평소의 그가 아니었어요. 고요하고 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낯선 기운이 눈빛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아이들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마치 낯선 존재가 그 안에 깃든 듯 다현의 목소리가 변조된 채 흘러나왔어요. 너, 지혜. 너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지. 아무도 말한 적 없던 사소한 이야기였는데 정확히 맞춘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죠. 그 자리의 공포는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을 다현이 단번에 말해버렸죠.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어요.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웃음은 굳어 있었어요. 수빈은 무릎 이 손을 파르르 떨며 다현의 입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서연은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는 듯했고 숨결마저 하얗게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너도 나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결혼은 언제 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다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아이들은 마치 신탁을 듣는 듯 매혹된 눈빛으로 바라봤죠. 순간 방 안은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찼어요. 서연은 어쩐지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지만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더니 체육 선생님의 굵은 목소리가 날아들었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누워. 놀란 아이들은 황급히 이불 속으로 몸을 파묻었어요. 그러나 서연은 다현을 슬쩍 보지 않을 수 없었죠. 다현은 여전히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낮아 잘 들리지 않았지만 기묘하게 휘파람 소리와 섞여 들려왔어요.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서연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귀에는 여전히 휘파람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죠. 곁눈질로 본 다현은 이불에서 상체를 일으킨 채 실실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속으로 진짜 귀신이라도 불러낸 걸까 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죠. 창밖 달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미소는 더 섬뜩하게 보였어요. 잠들기 직전 서연은 다현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어요. 봤지? 눈을 감아도 여자가 보였어. 마른 여자가 나한테 다가와서 웃더라. 그리고 나는 너희 모든 걸 알게 됐어. 그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고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불 속에서 땀이 솟구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그 순간 방 안에 퍼진 휘파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서연은 공포에 잠식된 채 겨우 눈을 감아야 했어요.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 뒤 다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가 어느새 반의 중심이 되어 있었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고 다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의 말은 마치 무당의 점괘처럼 또렷했고 대체로 사실과 맞아떨어졌어요. 서연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아이들은 점점 다현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죠. 그 휘파람 소리는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무언가 불길한 주문처럼 들렸어요. 다현은 기회만 있으면 휘파람을 불었어요. 처음엔 쉬는 시간에만 불던 게 이제는 밥을 먹다 말고도 심지어 수업 중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서연은 그 모습이 마치 다른 세계와 연결된 끈을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들은 점차 그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웃으며 질문을 던지던 무리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다현은 자신을 둘러싼 공기마저 휘파람으로 조율하듯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결정적인 일은 지혜의 이름이 불렸을 때 일어났어요. 점심시간, 다현이 휘파람을 불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죠. 지혜, 내 집 사정 내가 다 알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사적인 내용이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가정의 비밀이었어요.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밥그릇을 밀어냈죠. 교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남아있던 아이들도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에 눈길조차 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어요. 어둡고 긴 복도를 홀로 걷는데 어딘가에서 휘파람이 들려왔죠. 귓가에 닿을수록 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림자 하나가 복도 끝에서 흔들렸어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그림자가 다가오는 순간 눈을 번쩍 떴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창문 틈새에서 들어온 바람이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게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다현의 기운이 퍼져온 건지 알 수 없었죠. 며칠 뒤 다현은 수빈에게까지 저주 같은 말을 던졌어요. 수빈, 내 비밀도 알고 있어? 곧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마치 장난처럼 흘렸지만 표정은 너무도 진지했어요. 수빈은 공포에 질려 교실에서 뛰쳐나갔고 남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아무도 다현을 대놓고 막을 수 없었어요. 그의 휘파람과 시선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지닌 듯 아이들을 옥죄고 있었어요. 서연은 점점 자신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직접 다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막상 다현의 눈을 마주치면 입술이 굳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어둠 속에서 본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다현은 실소를 흘리곤 했어요. 그 순간마다 서연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어요. 무심코 흘린 휘파람 소리조차 칼날처럼 귓가를 스쳤고 정신을 갉아먹는 듯했죠. 그녀는 점점 다현의 존재를 피하고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현이 서연의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 복도를 걷던 서연은 발소리를 숨겼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 소리는 가볍지 않았어요. 마치 발목을 잡아 끌며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쇠사슬 같았죠. 서연은 본능적으로 교실 문 안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어요. 그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현의 그림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듯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죠. 아이들 사이에선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현이 언급한 친구들이 연이어 사고를 겪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지혜의 집에 불이 나 얼굴에 상처가 남았고 수빈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그 모든 불행이 다현의 휘파람과 연결된 게 아닐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아이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누구도 정면으로 맞설 용기는 없었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공포는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서연은 화장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안쪽에서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조심스럽게 문틈을 열어본 순간 다현이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입술은 끊임없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고 눈은 낯선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다현의 모습은 현실과 달랐어요. 입꼬리가 비틀려 있었고 어깨는 누군가에게 붙잡힌 듯 뒤틀려 있었죠. 서연은 숨을 참고 바라보다가 그만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거울 속 다현은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이며 서연의 이름을 뚜렷하게 불렀죠. 서연아, 이제 내 차례야. 그 순간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휘파람 소리는 더 크게 울려 퍼졌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울 너머에서 다현이 손을 내밀듯 움직이는 순간 서연은 필사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죠. 눈을 감았음에도 귀에는 여전히 휘파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서연은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화장실 세면대에 비친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고 어둠 속에선 언제든 다현의 눈과 마주칠 것만 같았죠. 학교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움켜쥐어진 듯 쿵 내려앉았고 귀를 막아도 그 메아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혜와 수빈이 당한 사고가 떠오를수록 서연은 자신이 다음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교실의 웃음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낮은 숨결과 불길한 침묵뿐이었죠. 며칠 뒤 정적을 깨는 듯 교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자 다현이 천천히 들어왔죠.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는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입술은 마치 피가 빠진 듯 색이 옅었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어요.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하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길게 이어졌고 마치 어둠이 교실 안에 깔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이제는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다현이 뱉는 말은 예언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다음은 누굴까? 서연, 너도 알고 싶지 않아. 그의 시선이 서연을 향하자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돌리려 했지만 다현의 눈빛은 강제로 붙잡는 듯 했죠. 그 순간 휘파람 소리가 더 날카로워졌고 교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떨궜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불길한 기운은 따라붙었어요. 서연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현의 휘파람 소리가 어김없이 뒤따라왔죠. 빈 교실을 스쳐 지나갈 때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마치 벽을 타고 그녀를 감싸는 듯했어요. 서연은 달리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걷는 것조차 힘들었죠. 창문 너머 어둠은 깊어지고 휘파람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붙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서연은 집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방 안이 고요해지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휘파람 소리를 닮아 있었고 그때마다 다현의 미소가 떠올랐죠.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으면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숨을 죽였지만 귓가엔 여전히 낮고 집요한 휘파람이 맴돌았어요. 마치 다현이 벽 너머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죠. 서연은 매 순간 깨어있는 악몽을 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서연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했어요. 그러나 입술이 열리려는 순간 다현이 알 것만 같아 두려웠어요. 이상하게도 그가 모든 걸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조차 다현의 휘파람이 머릿속에 파고들어 단어를 잊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스스로 고립돼 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녀를 잠식했죠. 무언가에 점점 더 갇혀 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이 휘파람의 메아리와 함께 커져갔어요. 어느 날 서연은 또다시 다현이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번에는 체육관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이었죠. 그는 여전히 휘파람을 불며 자신과 눈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울 속 모습은 더 일그러져 있었어요. 웃는 얼굴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고 눈동자는 허공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죠.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현은 거울 속에서만 고개를 돌리더니 입모양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서연은 비명이 목까지 치솟았지만 끝내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서연은 정신을 차리려 교실로 돌아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해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현을 피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공포와 불안만 교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 가운데 다현은 무심히 휘파람을 불며 책장을 넘겼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는 듯 태연했죠. 서연은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슨 말을 꺼내도 그의 귀에 들어갈 것 같아 입술이 굳었어요. 그녀는 그저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어요. 며칠 후 서연은 악몽 같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수빈이 병원에 누워 의식불명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다현은 교실 창가에 앉아 실실 웃으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고 허공을 향해 부르는 휘파람은 불길하게 메아리쳤어요. 다음은 누구일까? 낮게 흘러나온 속삭임은 교실을 얼어붙게 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를 향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며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서연은 자신이 끝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조차 다현의 휘파람처럼 들렸고 교실의 모든 그림자가 그를 닮아 있었죠. 책상에 앉아 펜을 쥔 손이 떨렸고 글씨는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끊겼고 세상은 좁아져 다현과 자신만 남은 듯 했어요. 그 순간 문득 아범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아범이 말했죠. 끝없는 공포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내 안으로 스며든 두려움이 그림자를 키운 거였죠. 서연은 그 해설이 뼈에 사무치듯 와 닿았어요. 정은이의 사고 소식이 퍼진 뒤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어요. 수업이 진행돼도 누구도 집중하지 못했고 선생님의 목소리조차 허공에 흩어지는 듯 들렸죠. 서연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다현을 보았어요. 그는 창가에 앉아 가볍게 휘파람을 불고 있었어요. 소리는 났지만 교실 구석구석 스며들었고 아이들의 마음을 조여왔죠. 마치 누군가의 운명을 정하는 신호 같았어요. 서연은 손끝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고 눈물까지 고여 나오려 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용기를 내어 지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현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죠. 놀란 지혜는 곧장 입을 다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치 다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듯 그의 기척은 피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했고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불안은 입술을 봉했고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밤이 되자 서연은 또다시 악몽에 빠졌어요. 좁은 골목길을 홀로 걷는데 휘파람이 바람에 섞여 들려왔어요.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늘어졌고
그 안에서 다현의 실루엣이 꿈틀거렸죠. 서연은 달리고 싶었지만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은 가빠지고 심장은 요동쳤어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져 손을 뻗는 순간 서연은 비명을 삼키며 눈을 떴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휘파람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다 문득 멈췄어요. 거울 속 자신 뒤에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서연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거울을 보는 순간 입술이 움직이며 휘파람을 흉내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죠. 얼어붙은 채 거울을 부수고 싶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그녀는 자신도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뒤 다현은 돌연 학교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그가 사라진 교실은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서연은 전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불길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죠. 아이들은 그를 잊으려 했지만 사고로 다친 지혜와 수빈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휘파람 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서연은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붙었고 다현의 웃음은 꿈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서연은 어른이 되었어요. 회사 생활에 치여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는 점점 학창시절 기억을 묻어두고 살았죠. 그러나 어느 날 직장 동료와 함께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그 불안이 되살아났어요. 동료 옆에 앉은 낯선 여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얼굴은 분명 다현이었어요. 하지만 이름표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서연은 눈을 의심하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왔어요. 낯선 여자는 미소 지으며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다르지만 눈빛은 과거 그대로였죠. 서연은 젓가락을 쥔 손이 덜컥 떨어질 뻔했어요.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서연의 귀에는 다른 소리만 들렸어요. 여자가 무심히 머리를 넘기며 내뱉은 휘파람 소리였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서연의 시야는 아득하게 흔들렸어요.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황급히 동료에게 물었어요. 그 사람, 원래 서울 사람이 맞아 동료는 의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그렇다던데. 왜? 그러나 서연은 더 캐묻지 못했어요. 동료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여자의 휘파람이 계속 귓가를 맴돌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녀만을 향한 신호 같았죠. 서연은 속으로 외쳤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다현은 여전히 여기 있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한동안 불을 켜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방 안에 고요가 찾아오면 그 빈틈을 타고 휘파람이 들려오는 것 같았죠. 그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고 그림자는 벽을 타고 흔들렸어요. 서연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자신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스쳤어요. 아범은 이렇게 정리했죠. 공포는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온 어둠은 끝내 도망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였죠. 서연은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죠. 휘파람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고 다현의 눈빛은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20년이 흘렀지만 모든 건 다시 시작된 듯 했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어요. 다현, 넌 아직도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그 순간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미소 짓는 것 같았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나 귀에는 끝내 휘파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